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젊은 나이에도 이 자유우파 진영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이 겁을 내는 김정은 우습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문제도 단호합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중국의 잔혹함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최근 이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중국 정부가 들어오면 기절초풍할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잔혹함에 맞서겠다. 자, 이준석은 홍콩 민주화 시위에 직접 현장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지금과 같은 통일부가 뭐가 필요하느냐? 통일부가 필요하다면 장관부터 바꿔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판한 적도 있고, 아무튼 이 보수적인 생각이 분명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블룸버그 통신을 의식했는지 오늘 국회로 주한 중국 대사가 이준석 대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상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준석의 태도였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상대방 정치인들을 만날 때 90도 폴드 인사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나서 정말 고개가 90도로 팍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를 만나서는 김장수 당시 이 청와대 수석처럼 꼿꼿장수, 그러니까 꼿꼿한 허리를 굽히지 않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장면이, 이 한 장의 사진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의 블룸버그 인터뷰가 상당히 화제였습니다.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는 민주주의의 적들과 단호히 싸울 것이다. 중국의 잔혹함에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이준석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국민의힘이 집권할 경우 한국의 대중 노선이 변화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준석 대표를 찾았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국회로 이 대표를 방문한 겁니다. 자, 이 주한 중국 대사의 접견 자리에서도 이준석의 이런 태도는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걸 바탕으로 홍콩 민주화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한다고 중국 대사한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이건 문재인 정부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야당의 젊은 당수가 더욱더 빛을 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오늘 중국 대사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홍콩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도 이런 정도의 표현에는 공감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싱하이밍 대사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블룸버그 기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장을 목도했던 것을 정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인터뷰에서 발언한 민주주의의 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말은 홍콩 민주화 운동은 그들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위아래는 사람들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홍콩이든 미얀마든 어느 곳에서든 동등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해당 인터뷰에서 중국을 크루얼티, 그러니까 잔혹함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만약에 1980년 5월 광주를 목격하고 옵서브로서 그 상황을 표현하려고 했다면 크루얼티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광주 5월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왜 미얀마나 홍콩의 사태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준석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심정 같습니다. 이준석은 제가 홍콩 현장에서 목도했던 것은 홍콩 경찰의 굉장히 강경한 진압이었다. 해당 인터뷰가 반중 정서를 자극했다는 말에는 지금 지적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제가 현장에 가서 목도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준석은 얼마 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도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수구에서 그렇게 젊은 시절, 어린 시절 교육을 받아놓고 왜 그때 배우는 것을 북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준석은 상당히 상식에 기반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문재인 대통령은 감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싱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1990년대 이후로 빠른 발전을 이어가면서 결국 대한민국이 과거 급속 성장기에 겪었던 변화의 과정을 그대로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주요 교역국으로서 또 이웃 국가로서 앞으로 같이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다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국은 많은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경제 교역국으로서 중국을 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과거 역사를 보면 중공군들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민족 감정이 있는데 왜 지금 민주당 정권은 일본에 대해서 하는 것만큼 중국, 중공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내로남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준석은 지역 내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 대북 문제 등 여러 관점에서 협력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국의 활발한 참여와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참여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싱 대사는 국민의힘 당은 중국 공산당과 제일 먼저 당대당으로 교류 협력을 맺었다. 1992년 수교하자마자 93년부터 교류를 맺었고 그 후 양당 교류를 통해 나라 간 관계를 계속 여러 면에서 촉진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시진핑이 2000년대 중반에 한국에 왔을 때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는 굉장히 깊숙이 교류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한국을 교과서처럼 일부는 인용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문재인의 저자세 외교 때문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청년 당수 36살입니다. 이준석 당 안팎의 인사들과 교류할 때 90도 폴드 인사를 했지만 싱하이밍 대사와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 악수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